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 언니입니다. 남자친구를 좋아하는데 돈 쓰는 거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여성분의 고민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금융권 직장인이고요. 돈을 좀 많이 쓰긴 하는데요. 그만큼 많이 벌고 많이 모았는데 남자친구가 돈 쓰는 거 가지고 항상 뭐라고 합니다. 많이 쓰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필요한 곳에 쓰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마사지, 피부 관리 같이 자기 관리하는 데 많이 쓰고 관련된 제품도 많이 삽니다. 택시도 많이 타고요. 옷은 많이 사지는 않습니다. 1년 동안 안 산 적도 있습니다. 유행 안 타고 질이 좋은 거 사서 10년 넘게 입는 편입니다. 호캉스 같은 건 1년에 한 번, 여행도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닙니다. 해외여행은 1년에 한두 번, 국내 여행은 1박 2박 정도로 분기에 한 번, 제가 제 돈을 어디에 얼마를 쓰든 순자산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순자산으로 따지면 제가 남자친구의 한 20배는 되거든요. 그렇다고 남자친구한테 돈 쓰라고 강요하지도 않고요. 남자친구가 돈을 잘 못 모아서 자기 돈도 모아달라고 해서 모아주고 있기도 하고요. 데이트 비용도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자친구가 돈을 많이 모았다면, 그러면서 이제 아껴 쓰라고 한다면, 나도 본받아야지, 그럴 수 있지 생각할 것 같은데요. 남친이 모은 게 저보다 훨씬 없고, 버는 대로 다 썼으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이해가 안 돼서 인지 부조화가 오고요. 남친의 생각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저는 항상 큰 틀에서만 생각하면서 돈이라는 건 원하는 생활 수준을 맞춰줄 수 있는 것, 나와 앞으로 가족이 아프거나 벌이가 없어져서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위해서 여가 생활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돈을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 축적하기 위해 버는 힘, 축적하는 힘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저에게 투자도 하는 거고요. 택시를 타는 것도 시간과 체력을 벌어다 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바쁘게 살아서요. 단순히 힘든 게 싫어서 택시를 타는 사람이라면 힘든 등산이나 필라테스 같은 것도 안 하고 돈도 안 모으지 않을까요? 저는 필라테스에 진심이거든요. 몇 년 동안 주 3회 이상 해왔습니다. 이런 거를 전부 남자친구에게 설명했었고요. 건강과 자산이 축적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쓰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생각에는 제가 필요 없는데 쓰는 게 이해가 안 가니까 단순히 그런 것만 보이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요. 또 유독 뭐라고 하는 분야들이 있고요. 남친이 생각했을 때 필요한데 쓰는 거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가 지적하는 쪽에 그 분야의 소비를 줄여보고 있긴 한데요. 이게 저의 자산 축적에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시간만 뺏겨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순자산이 7억이고요. 총 자산은 2배 이상입니다. 불로소득을 제외하고 소득은 세후 월 600만 원 정도이고요. 물론 불로소득도 있고 가만히 있어도 증식하고 있는 자산도 있습니다. 적금형이 아니라 투자형입니다. 연말 정산도 다 따져가면서 받고 있고요. 연금, 저축, 보험 등 대비도 이미 해놨고 필요에 따라 없애고 늘리고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만들기 시작한 지는 10년 차이고요. 영원에서 시작했고 7년쯤에 투자 가치가 있는 자산 확보를 위해 부모님께 증여를 2억 받기는 했는데요.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해서 순자산에서 빼고 말해서 7억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자산이 있으셔서 나중에 물려주겠다고 하시지만 저는 부모님이 오래 사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유산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모아야 한다는 건 동의하고요. 얼마 전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 허리가 휘기도 하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공격적인 투자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자산의 증식보다는 순자산 늘리기, 대출을 갚고 투자 공부하는 데 집중하고 쉬엄쉬엄 하고 있습니다. 체력 관리와 스트레스를 푸는 것 또한 오랫동안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걸음으로 자본금을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라 생각해서 소비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공격적으로 투자할 시기가 오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순자산이 7억이 아닌 9억 정도인데 올해 투자물 하락장이 예상돼서 하락 가치의 예상 금액만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의 순자산인 7억으로 말한 것입니다.
남자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게 혹시 자격지심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해결을 해보고 싶은데 말이죠. 그렇다고 남친과 헤어지고 싶은 생각은 아직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요? 이런 이제 고민이었습니다. 이 여자분께서 금융권이고 월급도 많이 받고 있지만 600이라고 하니까 본인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고 집안의 도움도 2억 정도 받았고 어쨌든 한 10년 동안 꾸준히 그러니까 자산 관리 증식을 하면서 순자산 9억까지 만들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 정도 이제 자기 관리와 능력 가지고 있으면 보기 드문 여자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남자친구와는 너무 성향이 다르다. 남친은 돈을 벌어서 쓰는 스타일이고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고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더 내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어떤 생활 습관, 소비 습관을 봤을 때 이제 본인의 기준에서 너무 좀 사치를 하는 것 같다.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자친구한테 이제 계속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여자분 입장에서도 내 돈 내산인데 왜 간섭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지적받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택시비나 이런 거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막상 쓰던 거를 이제 줄이고 더 몸이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렇게 이제 한 푼, 두 푼,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큰 돈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으는 게 내가 재테크를 하고 자산 증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다. 이제 그런 의견이었어요. 이 소비 습관도 중요하고 또 자산에 대한 기준, 재테크에 대한 관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소비 습관이 비슷하던가 아니면 그 재테크나 자산에 대한 개념이나 방향성이 비슷하거나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확실히 좀 서로 간에 통해야지 연애뿐만 아니라 결혼을 생각하고 또 결혼해서 살림을 합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20년, 30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마찰이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연애 단계니까 사실 그냥 상대방이 소비하는 그거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부분을 지적하고 이 정도에서 그치지만 여기서 더 이제 관계가 발전해서 결혼을 한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집을 구하는 거, 통장을 합치는 거, 서로 간의 용돈을 어떻게 배분할까, 생활비에서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지출을 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서히 정해지면서 여기서부터는 가치관이나 우선순위가 다르면 진짜 전쟁이 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원칙은 사실 그러니까 돈을 더 가져오는 쪽, 더 잘 버는 쪽이 발언권에 우선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한쪽이 월등히 재산이 많고 그쪽에서 집을 해온다. 이런 식이라면 사실 그 해오는 쪽이 좀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다른 배우자 입장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는 감안해주고 수용해줄 필요는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거나 압박을 하게 되면 사실 더 많은 재산이나 집을 해오는 쪽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오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해오는 걸로 상대방이 생활에 있어서 주거에 있어서 많이 이제 혜택을 누리는 부분도 있는데 왜 내가 내 돈, 용돈 좀 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간섭을 받아야 되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연애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한번 진지하게 또 터놓고 대화를 해서 맞춰 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는 맞춰보고 정 안 되면 헤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벌어서 잘 쓰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자기 돈 자기가 쓰는 거니까 남이 간섭할 이유는 없지만 내가 쓰고 있을 때는 이게 좀 사치나 낭비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이게 내가 그런 소비를 중단하고 돌이켜 생각해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솔직히 좀 사치나 낭비로 보이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술값, 아니면 비싼 차, 이런 부분들이 좀 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여자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그렇지만 일단은 필라테스나 운동, 운동용품, 뷰티, 피부과, 옷, 여행,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이 돈이 꾸준히 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는 월 몇백씩 지출을 하는 게 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내 몸에 투자하고 관리하는 거고 나는 효과를 느끼니까 이게 합당한 지출이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남자가 봤을 때는 이 여자의 유지비가 진짜 많이 든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소비를 계속 한다면 좀 위태롭지 않을까 은근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잘 벌고 잘 쓰고 이런 거 당연히 이제 개인의 능력이고 자유이긴 하지만 내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상대방 입장, 이제 반대 성별이 지금 내가 지출하고 있는 카드값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내가 이제 그렇지 않다고 느끼더라도 상대방이 나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조금 아껴주거나 잠시간 중단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나도 어느 정도는 그거를 몇 년간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래야 이제 결혼 생활, 신혼 생활 한 3년, 4년 동안에 둘이서 이제 정착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테크에 대한 거는요. 저도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뭐 재테크나 이런 금융, 자산 이런 거에 대한 마인드가 비슷해서 정말 손발이 착착 맞아서 잘 굴러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두 사람 간의 차이가 크고 어떻게 보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고 그 다른 의견을 내는 게 싸움이 되거나 부부 사이에 갈등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좀 더 앞서 나가 있어서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이 사람한테 전적으로 믿고 맡기고 그냥 이제 검소하게 절약하고 이렇게 이제 또 조합이 되면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한 사람이 하드캐리하고 한 사람은 보조를 열심히 맞추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도 되지 않고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자. 다른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자. 이렇게 반대 의견을 팽팽하게 내세워서 결국은 이게 어떤 쪽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그 타이밍을 놓쳐서 한 발 늦게 한다거나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결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틀린 방향이어서 배우자가 뭐 극대노한다거나 정이 뚝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식의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남자친구도 뭐 두 분 사이가 좋다니까 좋긴 한데 이 남자친구의 어떤 재테크에 대한 생각이나 뭐 이런 자산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 뭐 본인이 모은 돈이 없다고 해도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여자한테 맡기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성향인가 아니면 여자가 이렇게 투자하고 자산을 증식하는 이런 방식조차도 뭔가 불안정하게 생각한다거나 말리고 싶어 한다거나 그런 이제 성향이냐. 이런 부분도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언니는요.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기 전에 한 1년 전에 통장부터 미리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림을 합친 게 아니고 통장을 합친 거예요. 통장을 공동 관리를 하면서 돈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확실하게 성향을 맞춰 나가고 확인을 한 후에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고 그 언니도 아주 재테크나 투자 쪽을 원래 잘하는 분이라서 그렇게 이제 재산을 많이 불려나간 그런 분도 있거든요. 한 사람이 이런 쪽에 좀 감각이 있고 오랫동안 해왔다, 믿을만하다 한다면 배우자가 전적으로 신뢰해주고 맡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사실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하드캐리하는 쪽에서는요. 결혼 후에 내가 발목이 잡힌 것 같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다 보니까 왠지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요. 또 이제 반대쪽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뭐 무난하게 살아도 되는데 괜히 이제 상대방 때문에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좀 위험해 보인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 의견이 좀 무시당하는 것 같다 이런 감정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돈에 있어서의 가치관의 차이, 성향의 차이 이 부분을 연애 때부터 오픈하고 맞춰봐야 되고 지금 사귀는 상태에서 이런 갈등이 생겼다는 거는 오히려 좋은 신호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나는 사람에 있어서 단지 돈을 얼마 모았느냐 이거 확인하는 것도 1차적으로는 중요하겠지만 이 소비 습관, 자산에 대한 개념, 재테크에 대한 방향성 또 얼마나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성향인지 한 사람이 하드캐리 할 경우에 나한테 믿고 맡길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소비 습관에 대해 뭐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순자산 7억 아니 9억 자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